자, 오늘 수업은 반존재와 반의지의 평면 세계 두 번째 시간이 되겠다. 지금 통합사유철학 강의 수평적 평면 세계에서 네 번째 평면 세계, 반존재와 반의지의 평면 세계가 우리 세상에서 어떤 일의 근원이 되는지, 어떤 일의 원리가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있다. 쉽게 떠오르지 않는 그런 세계가 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상가, 어떤 철학자도 이 반존재와 반의지의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지금 2500년 인류 철학 역사상 아직 들어가지 못한 그런 평면 세계가 됩니다. 도형으로 살펴보게 되면 반존재와 반의지가 이루는 네 번째 평면 세계입니다. 이게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반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 존재했으나 존재하지 않는 세계,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세계, 존재했으나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 그런 세계들을 반존재라고 하고, 반의지는 우리가 어떤 삶의 억압, 어떤 공동체의 억압에 의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의지할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반의지 상태라고 합니다. 무의식적 의지 파괴 상태지. 무의식적으로 의지 자체가 없는. 예를 들면 내가 제사를 지낸다. 뭐 무의식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야.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태가 반의지적 상태가 되겠다. 자, 그러면 반존재와 반의지가 이루는 평면세계의 특성, 우리 세상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자. 지난 시간에 우리 공허연에 대해서 공부했지. 공허연. 공은 과거와 관련되어 있고, 허는 현재와 관련되어 있고, 공은 현재와 관련되어 있고, 허는 과거와 관련되어 있고, 연은 미래와 관련된 그런 세상이 됩니다. 공허연의 세계에 대한 반의지는 모두 심각한 의지 분열을 일으키며 기본적으로 의지 분열적 측면이니까 이와 같은 세계는 전쟁과 같은 공포와 우리 한국의 경우가 되겠지. 한국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공포를 겪었지. 또는 혼란 중의 사람들 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세계입니다. 공포 속에서 있던 경험이 사람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 뭐 공황장애의 경우도 그렇고 어떤 특별한 두려움에 대한 경험이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 세계에 적용하는 것. 이게 공허연의 세계에 대한 반의지의 적용이 됩니다. 한민족
삶을 구성하는 세계죠. 보통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지, 집단 무의식.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통찰한 철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하지만 집단 무의식이 우리 삶의 사회 공간에서 어느 부분에서 기원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었지. 한 민족의 삶을 구성하는 세계 중에서 이와 같은 평면 세계가 반존재와 반인지의 평면 세계지, 그 민족의 내면 세계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경우가 대표적인 민족이 되겠지. 이것으로부터의 이탈은 그 민족 주요 심리 철학적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심리 철학적 치료를 좀 받아. 뭐 그것이 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리학적으로 공허연의 세계 속에 빠져서 집단 무의식 속에서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지. 자, 우리가 어떤 심리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자. 그러나 최근 우리 삶 주변에서와 같이 꼭 전쟁 공포, 어, 불안 공포, 이런 특별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풍요와 안정 속에서도 계층 간 소외, 계층 간 소외, 우리 한국만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어, 어떤 나라 뒤지지 않게 계층 간 소외가 있지. 이 계층 간 소외는 분열 세계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도 있다. 이 계층 간 소외가 단순히 가난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분열 세계 속으로 사람들을 빠뜨리고 그것이 정신질환까지 야기하고 그것이 결국은 가진 자들, 부의 계층을 파괴하는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멸하는 공멸하는 두 계층이 모두가 공멸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 우리는 자신이 소외와 파멸 속에 있는 듯한 절망감에 쌓여 있다 하더라도 하지만 우리는 또 탈출구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절망감에 쌓여 있더라도 이는 우리 삶 속 사회 공간의 일부분일 뿐임을 자각하고 그로부터 탈출에 시도하면 된다. 우리가 통합사회철학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이와 같은 분열 세계, 심리적 불안, 심리적 분열, 정신질환적 세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영역으로 어떻게 다른 영역으로 넘어갈지 이것들은 통합사회 철학을 통해서 우리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자. 쉽지는 않겠지. 야, 우리는 탈출을 시도하면 되는 거야. 이 통합사회 철학 속에서 그 해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마치 죄수동굴 이야기, 소크라테스 국가에서 나오는 죄수동굴 이야기지. 아담 지하 동굴, 죄수동굴 이야기. 어둠 속에서 모닥불에 비친 상을 보고 자란 죄수가 어릴 때부터 그림자밖에 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이제 진실인 줄 아는 거야. 밝은 세상 속에서 진짜를 보더라도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우리는 그림자 세상을, 가짜 세상을 진짜로 알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진실을 보더라도 외면하는 그런 상태. 이게 이제 죄수 동굴 이야기. 플라톤의 국가, 소크라테스가 아니다. 플라톤이지. 국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벌써 2500년 전에 우리 삶을 꿰뚫은 거야. 플라톤은. 물론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를 플라톤이 정리한 것이긴 하지만, 자, 어쨌든, 자, 밝은 지상의 세계를 거부하는 것과 유사해서 이로부터의 탈출은 모든 것을 거부하는 용기를 요한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통합사유 철학에서 시도용을 보게 되면 이 분열의 평면에서 다른 평면으로, 다른 공간으로, 다른 선형 세계로 가면 되는데 그게 지가 이 속에 갇혀서 이게 진실인 줄 알고 우리가 절망과 분열, 절망과 슬픔, 분노, 고통이 당연한 것인 줄 알게 되면 밝음의 세계로 이행할 수가 없는 거지. 죄수동굴 이야기처럼. 자, 의지의 분열로부터의 탈출은 근데 역설적으로 반존재와 반의지의 평면 세계 자체로부터 가능하다. 이게 재밌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탈출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 바로 의지와 반존재의 평면 세계 자체로부터 비밀의 문이 있다는 거야. 자, 어떻게 탈출하는지 한번 봐보자. 반의지와 반존재의 세계는 이와 같은 탈출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즉, 반의지, 의지의 분열 현상이 반존재 세계로 전환되고 반의지가 반존재, 반의지와 반존재의 세계로 구성되잖아. 근데 반의지의 항목이 반존재의 항목으로 점점 더 전환되는 거야. 같은 평면에서 반존재 세계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지. 조형을, 조형으로 표시하면, 조형으로 표시하면 이 반의지 쪽에 가까웠던 부분이 반존재 축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쪽. 저쪽이지? 저쪽 수평 반존재 축으로 이동해 가면 반의지 축 쪽 성분이 반존재 축으로 이제 이동해 가면 그 얘기다. 다시 내용을 보자. 반존재 세계로 전환되고 그것이 미래를 나타내는 연애 세계. 연이 미래를 나타낸다고 했었지. 미래에 있었으나 미래에 있는 것지만 아직 없는 세계, 반존재의 세계다. 연애 세계도. 연애 세계는 반존재의 세계야. 그러니까 미래에 올 거라고 생각되지만 아직 없는 그런 세계, 연애 세계. 그것이 미래를 나타내는 연애 세계가 되었을 때 의지 분열은 의지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자, 드디어 반의지가 의지의 세계로 전환을 준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또 그림을 보자. 또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반의지의 세계 속에서 반존재가 반존재 쪽으로 연애 세계 쪽으로 시간이 작용해야 되겠지. 연애 연애 세계 반존재 세계 쪽으로 이행하다 보면 이게 이쪽으로 툭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제4 사회평면에서 제3 사회평면 이 다른 평면으로 이행하게 되면 반의지의 세계로 전환되는 거야. 다른 평면, 다른 사회평면 쪽으로 우리가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의지 쪽에서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반존재, 연애 세계 쪽으로 자꾸 이동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 경계를 넘어서 반존재의 경계를 넘어서 반의지의 평면이 아니라
의지와 반존재 표면으로 이행하게 된 거야.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통합사회 철학 2편이 되겠지. 구체적 이행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한참 뒤에서 우리 통합사회 철학 2라는 큰 주제로 다시 공부하게 될 거다. 그건 아마 한참 뒤가 될 거야. 자, 지금은 개론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미래를 나타내는 연애 세계가 되었을 때 의지 분열은 의지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연애 세계를 의지 분열로부터의 전환 가능성 세계라고 정의 사유한다. 잘 기억해 두자.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그때 나중에 나올 때 우리가 직접 어떻게 전환할지 공부할 때 이걸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되겠지. 다시 한번 연애 세계를 의지 분열로부터의 전환 가능성 세계. 이로써 반존재가 우리 삶의 세계에 준 의미가 드러난다. 반존재가 있지만 있지 않은 세계, 있지 않았으나 지금 있는 세계.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반존재라는 존재가 우리 삶의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애 세계가 단순 미래의 세계가 아니라 연애 세계는 연애 세계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연애 세계는 단순 미래의 세계가 아니야. 미래 세계를 생각하면 안 된다. 미래에 존재할 것으로 사유됨으로써 미래에 존재할 것이라고 사유됨으로써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 존재하지 않아. 현재 존재하면 전의 세계가 아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사유되는 존재의 본존재를 연의 세계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반복해서 듣기 바란다. 물론 의지 분열로부터의 전환 가능성의 세계가 연의 세계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바로 탈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탈출의 과정은 우리 통합사회철학 심화편에서 이 편에서 다시 더 자세하게 다룰 거야. 우리에게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유할 수 있도록 할 뿐이다. 아, 가능성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자,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벗어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할 뿐이다. 그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대부분의 질환은 해결될 수도 있어. 대부분의 심리적 질환은 치료될 수도 있어. 그것만 알아도 또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는 나중에 공부하고. 전환의 세계가 구성됐을 때 인간 일반은 반존재의 의지화 과정을 거쳐 그것을 의지화하고 아까 말했었지? 반존재의 반존재의 경계를 통해서 의지의 세계로 전환하는 개수동굴 이야기처럼 용기가 필요한 거야. 반의지에 지금 우리의 억압받고 있는 집단 의식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떨쳐내야지만 우리는 의지의 세계로 전환이 가능한 거다. 다시 의지와 의지의 인식화 과정을 거쳐 완전히 인식되었을 때, 자, 인식 작용까지 확실히 끝났을 때, 인식이 작용이 되면 이제 3차원적으로 공간 세계가 구성이 되는데,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공간 세계의 개론 공부할 때 그때 더 자세하게 공부하자. 일단은 인식화 과정을 거쳐 완전히 인식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 의지분열로 달성, 의지분열로부터 달성이 완성되는 거다. 그 전까지
그 전까지 인식화되기 전까지는 약간 그것도 왜냐하면 어, 다시 그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반존재의 경계를 거쳐서 의지 세계로 갔다고 하더라도 인식화되지 않으면 인식화되어서 완전히 나의 삶의 새로운 공간을 차지해서 멀리 더 도망가지 않으면 달아나지 않으면 다시 이 공간에서 이 평면에서 언제든지 다시 반의지 평면으로 존재와 반의지 평면으로 다시 복귀할 수가 있는 복원되는 그러니까 어, 단순히 이 반존재의 선형색의 이 선을 라인을 넘어갔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좀 어렵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지화 및 인식화에 대한 본질적 힘이 있으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지와 인식 그리고 존재의 세계에 가장 익숙하고 그게 우리 세계의 전부라고 알아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지와 인식화에 대한 본질적 힘이 있어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 일반은 모두 사회 공간을 구성한 능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전환 세계를 바로 이 전환 세계를 반의지의 반존재화 세계, 이 전환 세계, 즉 반의지의 반존재화 세계는 반의지 쪽에 있는 걸 반존재 쪽으로 이렇게 이행한다고 그랬지? 쭉 옆으로 가는 거야. 반의지를 줄여서 반존재화 시키는 거야. 불안을 없애고 여러 가지 작용이 있겠지. 불안을 어떻게 없앨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공부하자. 삶의 암흑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심리학적 중요 과제가 되겠다. 이는 관과해서는 안 되는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주요 주제이다. 알겠지? 심리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들, 학생들이나 심리학자, 지금 뭐 의사들이나 의사들이나 심리학 교수들도 이 내용을 잘 참고해서 통합사회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 심리학 교수들은 이걸 좀 알아야 돼. 이 나중에 심리학 교수가 되는데 심리학을 전공해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그런 음, 일을 한다면 이 통합사회 철학은 필수 과목이다. 자, 이와 같은 반의지와 관련된 의지 분열로부터의 전환 세계는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아직 언급하지 않은 반인식과도 유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잠재의식적 세계다 반인식은 이 세계는 다음 장 수직 평면 세계에서 기술될 것이다. 내용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반인식 세계, 인식에 반대되는 세계지. 잠재의식 속, 알 수 없지만 알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느끼지만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세계.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보다는 반인식 세상이 어, 어떤 빙하처럼 인식되는 부분은 일부만 드러나고 반인식 속에서 더 많은 부분이 아주 커다랗게 반인식 세계의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거야. 이 반인식 세계는 다음 수직 평면 세계 공부할 때 생각해 보도록 하자. 지금까지 사유했던 존재와 반존재가 의지와 반의지와 이루는 평면 세계, 평면 사유 세계는 수평적 삶의 세계를 구성한다. 여러 번 얘기했지? 네 개의 수평적 평면 세계가 있는 거다. 네 개. 하나, 둘, 셋, 넷.
평적 세계, 제1 평면, 제2 평면, 제3 평면, 제4 평면. 알겠지? 네 개의 지평적 평면 세계는 네 개의 평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존재, 반존재에 대한 의지, 반의지의 작용과 존재, 반존재에 대한 의지, 반의지의 작용 두 축이 만나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의지, 반의지에 대한 존재, 반존재의 작용. 이게 아까 이 반의지, 반존재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반존재 축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그것이 바로 이 작용을 말한다. 이 작용으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사실은 사용하고 있다. 알게모리. 이거는 의지하지도 않고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지조차도 모르게 흘러간다. 이제 존재, 반존재와 의지, 반의지의 세계가 인식, 반인식 세계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사유할 것이며 이를 통해 수직적 삶의 세계가 사유될 것이다. 자, 이제부터 우리 수직평면 세계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자, 생각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고 우리 생각한다면 근데 사유는 좀 달라. 사유하다, 사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유가 나오지 사유? 이 사유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와 논리,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분석하는 생각의 일련작용을 사유라고 한다. 좀 생각하면 사유도 생각의 일종이긴 하겠지 물론. 하지만 사유는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으로 넘어가서 수직평면 세계. 수직평면 세계는 몇 개가 나오겠어? 의지와 존재와 인식이 만드는 수직평면 세계. 의지와 인식이 만드는 수직평면 세계. 반존재와 인식이 만드는 수직평면 세계. 반의지와 인식이 만드는 수직평면 세계. 기본적으로 양의 세계, 양의 인식 세계 네 가지가 있을 거고 이제 반인식이 작용하는 존재와 인식의 평면 세계, 수직평면 세계, 의지와 반인식의 수직평면 세계, 반존재와 반인식의 수직평면 세계, 반의지와 반인식의 수직평면 세계가 있겠지. 그렇지? 8가지 수직평면 세계가 있는 거야. 자, 이제부터 인식과 반인식을 포함하는 평면 세계에 대한 설명이다. 이는 인간 일반, 우리 사람들이 제3의 탄생과 제3의 탄생, 정신의 탄생, 우리 가치의 탄생, 철학의 탄생을 제3의 탄생이라고 한다. 제3의 탄생과 관련 있는 삶의 사유세계입니다. 좀 더 명확한 사유와 분석, 각 수직세계에 대한 좀 더 쉽고 구체적인 실제 예가 이제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 진행될 거야. 삶을 수직적으로 포괄하는 8개 수직평면 세계 속으로 들어가 다양하고 흥미로운 삶의 사유세계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반존재와 반의지가 이루는 네 번째 평면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마쳤다. 다음은 이제 수직 세계를 공부할 거야. 오늘 수업은 세상 일의 원리와 근원을 알기 위해서 반존재와 반의지의 평면 세계를 공부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집단 무의식 속 절망, 불안, 그리고 우리가 위축되고 무의식적으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가 사실은 생각을 해봐. 우리가 뭔가 살아갈 때 뭔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잖아. 그런 것들이 다 반존재와 반의지의 평면세계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의지도 없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지만 우리는 뭔가 규정되고, 뭔가 제어되고, 뭔가 억압되어 있는 그런 측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세계에서, 억압된 세계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도 알 수 없겠지. 자, 오늘 수업은 반존재와 반의제 평면세계 두 번째 시간 마무리였다. 자, 다음 시간에는 수직적 평면세계 공부하기로 하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